자, 지금까지 이제 대항력의 효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자, 대항력이 이제 있으면 약간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 하는데, 자, 반대로 이제 대항력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임차인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 또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항력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대항력이 그러면 없는 경우가 있냐?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많지 않죠, 사실은. 일단 왜냐면 상가 건물이든 주거용 건물이든 간에 대부분은 그 사고 팔면서 양도양수하면서 임대차를 승계하기로 해요. 그리고 또 임차인도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죠? 동의하고. 그래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라도 사실은 대부분 승계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상가 같은 경우도 2015년 이제 5월 이후에는 환산보증금 액수하고 상관없이 그 대항력이 다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대항력이 없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뭐 대항력의 논리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제 가능하죠. 자, 그런데, 자, 이런 이제 조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라고 하면은, 일단 그 두 사람이 사고 팔았다고 할 때, 사고 팔 때, 양도양수할 때, 뭐, 당연승계의 효력, 임대차 계약이 당연승계된다라고 하는 그 효력이 전혀 없겠죠.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래 계약에 따라서,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원래 계약에 따라서 기존 임대인, 양도인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또 원칙이에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뭐랄까, 그, 대항력이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아주 그, 희비가 좀 엇갈리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 같은 걸 안 하고 또 주민 등록을 안 하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가 건물 경매로 이제 소유자가 변경됐는데 그 바뀐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고 또 반대로 종전 건물주는 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 대항력이 없는 것이 때로는 더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고 팔았는데 또는 경매로 넘어갔는데 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건물주한테 청구할 수 있는, 그죠? 바뀐 건물주한테 당연승계되지 않고 기존 건물주한테 청구할 수 있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좀 어쩔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우연하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요거도 이제 뭐 98년도 대법원 사건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원래 요 기존 건물주가 호정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거를 그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그 건물을 딴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그렇게 매수인과 합의를 했죠. 근데 예상외로 기존 임차인이 이게 이 사건 당사자인데요. 기존 임차인이 이걸 거부하면서 그 호정 개발에다가 그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해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자기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니까, 왜냐하면 두 사람 사고 파는 사람들 간에는 이미 정산을 그렇게 했잖아요. 보증금을 여기다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호정개발에서 못 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임차인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해 둔 근저당권이 있는데 그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그냥 청구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제기됐죠. 누가 했겠어요? 기존 건물주가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기존 건물주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기존 건물주가 아니죠. 바뀐 건물주.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니까
이게 이제 원심에서는 임차인 그러니까 인용을 해줬습니다. 이의 신청을. 그러니까 임차인의 경매 개시 결정을 안 받아준 거죠. 취소해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 근저당권자인 임차인이 재항고한 원심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한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이 원심 결정을 파기를 해버렸어요. 원심이 틀렸다. 사건 쟁점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냐, 라는 건데, 이 사건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상태였어요. 대항력이 없는 상태. 자, 그러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그 기본적으로 그 당연승계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도중에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임차인의 어떤 선택권, 그죠? 임대인의 선택권, 또 전에 말씀드린 그 어떻게 보면 공평의 원칙, 그런 것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지금 계약 해지하고 그다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맞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원심이 틀렸고 결국 그거를 이제 대법원이 이제 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의 논리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임대인 지위의 양도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행 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 입장에서 보아도 신소유자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신소유자와의 계약만으로서 그 지위의 양도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경우에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피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더구나 이 사건은 지금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고 그 근저당권 실행하는 것이 허용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과연 그 계약 기간 도중에 건물주 바뀌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임대인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계약을 해지하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똑같은 논리가 되거든요. 똑같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 매매에서도 기존 건물주 호정개발이 다른데 팔면서 당연히 그 임차인은 그 승계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그걸 깔고 그 대금을 덜 받은 셈이잖아요. 그런데도 임차인은 나는 그 승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기존 건물주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이중 지급에 그런 이제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그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당연 승계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 매수인도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기간이 많이 남은 임차인이 또는 조건이 좋은 임차인이 획 나가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매매 계약의 어떤 취소 사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논리로 해서 계약이 자칫하면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까지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임차인이 이제 이렇게 지금 갑자기 예상외로 이런 소송들 계약기간 도중에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나 이제 그만두고 나갈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부각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그냥 영업을 좀 오래 하는 그런 부분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도 건물주 바뀌었을 때 바뀐 건물주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계약 기간을 연장시켜주고 그다음에 유지시켜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관심사는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바뀐 건물주가 나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임대차 계약서상에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건물주가 계약 기간 도중 바뀌게 되면 그 바뀐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이 임대인은 임대는 해야 된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상당한 페널티를 문다.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약정도 두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하여튼 임대차 기간이 그대로 연장되고 유지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건물주가 바뀌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임대차 계약을 그만두는 이런 경우는 사례 자체가 이제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장기 임대차를 했던 임차인들이 영업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고 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기회만 되면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다음에 차임을 상당 부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그런 요구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 임대인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은 아무리 자기가 어렵다고 한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또는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사유는 좀처럼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마침 이제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바뀔 때 이런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건물주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예전에 비하면 지금 훨씬 더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요 부분이 지금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지위라고 하는 그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도중에 건물주 변경을 이유로 중도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주의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승계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매 계약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패턴이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 임차인을 배제하고 또는 임차인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넘기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임차인의 의사, 임차인의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부분을 좀 들어본 다음에 그 부분이 확인이 되고 나서 계약을 하시는 게 계약의 좀 이렇게 안정성 이런 차원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